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환율입니다. 경제 뉴스에 항상 등장하지만 그 의미는 쉽게 와닿지 않는 이 숫자. 사실 이게 우리 경제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아주 핵심적인 지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뉴스에서 환율 얘기 나오면 저건 전문가들 얘기지 하고 그냥 넘기시나요? 사실은 이게 여러분의 해외여행 경비부터 시작해서 매일 쓰는 스마트폰 가격까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정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걸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바로 국가의 경제 혈압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혈압처럼요, 환율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경제 어딘가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는 아주 중요한 신호가 된다는 거죠. 아니, 근데 왜 하필 혈압일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우리 가장 기본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대체 환율이 뭘까요? 정말 간단해요. 말 그대로 한 나라 돈을 다른 나라 돈으로 바꿀 때의 교환 비율인 거죠. 예를 들어 볼 때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전 세계에서 불티나게 팔려요. 그럼 외국 기업들이 반도체 값을 치르려고 원화를 막 사려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원화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원화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모든 건 이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결정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경제학에 아주 오래된 논쟁거리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시장에 그냥 맡겨서 환율이 자유롭게 오르내리게 둬야 한다. 이게 바로 변동 환율제고요. 아니다. 경제가 불안해지니까 정부가 딱 정해놔야 한다. 이게 바로 고정 환율제입니다. 두 방식 모두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서 뭐가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지갑이랑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환율이 올랐다. 즉,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데요. 이러면 우리 수출 기업들은 신이 나죠. 외국에 물건 팔기가 더 쉬워지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것들, 예를 들면 아이폰이나 수입차 같은 것들은 가격이 확 오르는 겁니다. 딜레마죠. 좋습니다. 환율이 국가 경제의 혈압이라는 건 알겠어요. 그럼 대체 뭐가 이 혈압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걸까요? 그 주범들을 한번 찾아보죠. 환율은요, 무슨 기계처럼 딱 하나의 버튼을 누른다고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이걸 살아있는 유기체에 비유해요. 정말 수많은 변수들이 서로 막 얽히고 설켜서 움직인다는 거죠. 보세요. 정말 다양하죠? 금리 차이, 물가, 무역 수지. 심지어는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그 심리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이 중에서 특히 힘이 센 녀석들 몇 가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이건 정말 쉬운 원리예요. A라는 나라가 이자를 엄청 높게 쳐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전 세계 돈이 더 높은 수익을 얻으려고 A 나라로 몰려들겠죠? 마치 자석에 쇠붙이가 달라붙듯이 말이에요. 이 돈을 투자하려면 당연히 A 나라 돈으로 바꿔야 하니까 그 나라 돈의 가치는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인플레이션은 한마디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잖아요. 어제는 10,000원으로 커피 2잔을 마셨는데 오늘은 한 잔밖에 못 마신다? 그럼 10,000원짜리의 힘, 즉 구매력이 약해진 거죠. 이렇게 자기 나라 안에서도 힘을 잃은 돈이 국제시장에서 인기가 있을 리가 없겠죠.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수들이 그냥 제멋대로 날뛰게 넣어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이 나섭니다. 일종의 제어 장치를 가지고 환율에 개입하는 거죠. 첫 번째 제어 장치는 바로 재정 정책입니다. 경제의 연료 같은 거예요. 정부가 세금을 걷고 돈을 쓰는 거죠. 연료가 적당하면 차가 잘 나가지만 너무 많이 넣으면 엔진이 과열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경제가 과열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결국 통화 가치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경제의 조종간 통화 정책입니다. 이건 주로 중앙은행이 쓰는 기술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금리를 올리고 내리는 겁니다. 게임하듯이 이 조종간으로 경제의 속도를 조절하면서 통화 가치를 안정시키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조종을 잘해도 자동차 엔진 자체가 부실하면 소용없겠죠. 바로 이 엔진에 해당하는 게 산업 경쟁력입니다. 우리나라가 만든 물건,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이 와, 이거 꼭 사야 돼 하게 만드는 힘,
이게 바로 장기적으로 우리 돈의 가치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안전벨트도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외환 보유고예요. 쉽게 말해서 국가가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달러나 유로 같은 든든한 외국 돈을 쌓아둔 비상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전벨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뼈아프게 경험했죠. 바로 1997년 외환위기 때입니다. 당시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 비상금 통장이 바닥나면서 그야말로 통화 가치가 폭락하는 끔찍한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충격 흡수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외교와 안보예요. 나라가 안정적이고 주변국가 사이가 좋아야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돈을 맡기지 않겠어요. 이런 신뢰 자체가 갑자기 돈이 쑥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튼튼한 방패가 되어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제어 장치들을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느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라는 복잡한 시스템의 혈압을 관리하려면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아주 종합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핵심을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통화정책이라는 조종간으로 단기적인 파도를 잘 넘고요. 둘째, 산업 경쟁력이라는 엔진을 끊임없이 강화해서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외환 보유고나 안정적인 외교관계 같은 안전장치로 외부 충격에 항상 대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지금처럼 세계 경제의 힘의 축이 이동하는 시대에 과연 미래의 글로벌 경제를 움직이는 이 강력한 조종관은 누가 쥐게 될까요? 그게 미국일지, 중국일지,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일지. 그 결과에 우리 모두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